여러분, 오늘 아침 샤워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따뜻한 물로 몸을 녹이고 개운하게 씻고 그냥 수도꼭지를 잠그셨나요? 아니면 혹시 마지막에 찬물로 슬쩍 바꿔보신 분도 계신가요? 그런데 바로 이 마지막 30초 따뜻했던 물이 차가운 물로 바뀌는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그 비밀을 완전히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오늘부터 샤워 방법을 바꾸실 겁니다. 장담합니다. 사실 온냉 교대 샤워, 즉 따뜻한 물로 씻다가 마지막에 찬물을 끼얹는 방법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건강법입니다. 핀란드의 사우나 문화, 일본의 냉온욕 문화, 북유럽의 얼음물, 수영 전통까지 전 세계 많은 문화권에서 오래전부터 온도 변화를 활용한 건강요법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것이 단순한 민간 건강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매우 강력한 근거를 가진 방법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무작위 대조 임상 연구에서 온냉 교대 샤워를 실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결근 일수가 29% 줄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샤워 방식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아픈 날이 거의 30%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찬물 샤워가 건강에 좋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왜 좋은지, 혈관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올바르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잘못하면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혈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혈관은 단순한 파이프가 아닙니다. 혈관 벽에는 근육이 있고 이 근육은 온도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따뜻한 물이 피부에 닿으면 혈관은 확장됩니다. 의학 용어로는 혈관 확장, 즉 바소다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류가 증가하고 피부 표면으로 더 많은 혈액이 올라와 피부가 붉어지고 따뜻해집니다. 근육도 이완되고 관절의 뻣뻣함도 풀립니다. 그래서 따뜻한 샤워 후에 몸이 그렇게 개운하고 나른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차가운 물이 갑자기 피부에 닿으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바소컨스트릭션이라고 하는데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이 피부 표면에서 내부 장기 쪽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이것은 체온을 보호하기 위한 신체의 즉각적인 방어 반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수축이 끝나고 나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찬물 자극이 끝나거나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면 혈관은 다시 확장되려 합니다. 수축에서 확장으로의 이 반전 운동이 바로 혈관을 운동시키는 것입니다. 심장을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심장은 달리기로 단련하고 혈관도 마찬가지로 온도 변화라는 자극으로 단련할 수 있습니다. 온냉 교대 샤워는 혈관을 위한 체조이자 헬스장 운동과 같습니다. 더욱 극적인 것은 동맥 혈류량의 변화입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온냉 교대 자극을 가했을 때 다리 동맥의 혈류량이 기저치 대비 200에서 300%까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200에서 300%입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수축되기를 반복하면서 혈액이 훨씬 더 강하고 풍부하게 흐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이 뒤집어진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혈관 안에서 그야말로 격렬한 펌프 운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혈관 펌프 운동은 우리 몸 전체에 걸쳐 연쇄적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부터 그 효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혈관이 반복적으로 수축과 확장을 거치면 혈관 벽의 탄력이 유지되고 강화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경직되고 탄력을 잃는 것이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혈관 탄력이 좋으면 혈압 조절이 용이해지고 혈전이 형성될 위험이 낮아지며 전신의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발이 항상 차갑고 손발 저림이 심한 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거운 분들이 온냉 교대 샤워를 꾸준히 하면 이런 증상들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혈액순환 개선 효과 때문입니다. 두 번째 효과는 뇌 화학물질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찬물에 몸이 노출되는 순간 뇌에서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임상 연구에서 냉수 노출 후 혈중 도파민 수치가 기저치 대비 약 250% 상승했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무려 300에서 530%까지 급상승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 수치들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동기부여를 느끼고 집중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직결된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우울감이 심한 사람들의 경우 뇌 안에서 도파민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찬물 샤워 한 번이 도파민을 250%나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항우울제도 이 정도의 즉각적인 도파민 증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집중력, 에너지, 각성 상태와 관련된 물질입니다. 이것이 급상승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폭발하며 활력이 넘치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찬물 샤워 후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다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뇌 안에서 신경화학 물질이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효과는 단순히 샤워 직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도파민 상승 효과는 최대 2시간까지 지속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효과는 면역력 증강입니다. 냉수 자극이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 들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찬물 자극이 백혈구 수를 증가시키고 특정 면역 관련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높인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000명 임상 연구에서 온냉교대 샤워 그룹의 결근율이 29%나 줄어든 것도 이 면역 강화 효과가 실생활에서 그대로 발현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강화되면 감기나 독감에 덜 걸리고 걸려도 빠르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최신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냉수 노출이 항체, 인터루킨-2, 인터루킨-4 등 체액성 및 세포성 면역 지표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킨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네 번째 효과는 근육 회복 가속화입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근육이 뻐근하고 욱신거리는 느낌 다들 경험해 보셨죠? 이것을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근육 조직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운동 후 찬물 자극을 주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염증 물질이 해당 부위에서 씻겨나가고 염증 반응 자체가 억제됩니다. 그리고 이후 혈관이 재확장되면서 산소와 영양소가 풍부한 새 혈액이 빠르게 근육으로 공급됩니다. 2017년 임상 연구에서 냉수 자극이 격렬한 운동 후 회복에 있어서 적극적 회복 방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전문 운동선수들이 경기 후에 찬물통 안에 몸을 담그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섯 번째 효과는 정신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급상승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섭니다. 찬물 노출이 긍정적 감정을 높이고 부정적 감정을 줄인다는 것이 여러 임상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온냉 교대 샤워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 패턴이 개선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코르티솔 과다 분비는 면역 저하, 수면 장애, 체중 증가, 심혈관 질환 등 매우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데 규칙적인 냉수 노출이 이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훈련시켜서 더 탄력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효과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온냉 교대 샤워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처음부터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냉수 자극을 받으면 심박수와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오히려 심장에 과도한 부담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냉충격 반응이라고 하는데 심혈관이 건강한 젊은 사람도 갑작스러운 냉수 충격에는 위험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준비 단계입니다. 따뜻한 물로 충분히 씻은 다음 마지막 30초만 미지근한 물로 바꾸세요. 완전히 차갑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물보다 확실히 시원하게 느껴지는 정도의 온도면 충분합니다. 뇌가 이 온도 변화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나흘째부터 일주일째까지는 적응 단계입니다. 마지막 찬물 구간을 30초에서 60초로 늘리고 온도도 조금 더 낮춥니다. 시원한 정도를 넘어서 살짝 차갑다는 느낌이 드는 온도입니다. 2주 차부터는 본격 단계입니다. 찬물 구간을 60초에서 90초로 늘리고 온도를 본격적으로 낮춥니다. 2단계에서는 찬물이 닿는 순간 저절로 숨이 빨라지고 심박수가 올라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호흡 조절을 함께 하시면 이 반응이 훨씬 더 빨리 가라앉으면서 찬물에 대한 적응이 이루어집니다. 온도와 순서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물의 온도는 38도에서 42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겁게 하면 피부 보호막이 손상되고 모세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오히려 나쁜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찬물의 온도는 처음에는 20도 전후 익숙해지면 15도 내외가 효과적입니다. 반드시 따뜻한 물을 먼저 하고 찬물로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찬물로 시작하는 것은 몸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을 주는 것이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찬물 구간은 처음에는 30초 익숙해지면 최대 90초에서 2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 전체에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천천히 몸을 돌리면서 하세요. 특히 목 뒤, 어깨, 가슴, 발 등 혈관이 많이 분포한 부위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대는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아침 샤워에 온냉 교대를 넣으면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폭발하면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 부스터가 됩니다. 반면 저녁에는 찬물 자극이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들기 2시간 이내에는 온냉 교대 샤워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샤워는 따뜻한 물로만 마무리하는 것이 수면에는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온냉 교대 샤워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갑작스러운 냉수 노출입니다. 따뜻한 물로 충분히 데워진 상태에서 갑자기 차가운 물로 바꾸면 심박수와 혈압이 순간적으로 급격히 올라갑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것이 일시적인 반응에 그치지만 기저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급격한 혈압 상승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여름날 체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갑자기 찬물을 뿌리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로 위험합니다. 다음으로 절대로 온냉 교대 샤워를 하지 말아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특히 관상동맥 질환, 심부전,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에만 시도하셔야 합니다.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수 자극으로 인한 혈압 급상승이 뇌혈관 손상이나 심장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레이노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냉수 자극이 증상을 극도로 악화시킵니다. 임신 중이신 분들도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령이신 분들, 특히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온도 변화에 대한 혈관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매우 천천히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하며 담당 의사와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어지럼증으로 인한 낙상입니다. 따뜻한 물로 몸을 한참 데운 후에 갑자기 찬물로 바꾸면 혈액이 빠르게 재분배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어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압이 낮은 저혈압 환자분들이나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 위험이 더 큽니다. 샤워 중에 어지럼증이 느껴지면 즉시 찬물을 끊고 벽을 짚거나 바닥에 앉아서 잠시 안정을 취하세요.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탈수 상태에서 온냉 교대 샤워를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상태로 바로 온냉 교대
샤워를 하면 이미 약간 탈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혈압 변화에 더 취약해집니다. 샤워 전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온냉 교대 샤워의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찬물 구간에서 호흡 조절을 함께하면 효과가 몇 배로 커집니다. 찬물이 닿는 순간에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6초에서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면 교감신경의 과도한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냉수, 자극에 대한 신체 적응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교감신경을 동시에 활성화시켜서 혈압 상승을 억제하고 몸이 찬물을 스트레스가 아닌 훈련으로 받아들이도록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온냉 교대를 한 번만 하는 것보다 2번에서 3번 반복하면 혈관 펌프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따뜻한 물 2분, 찬물 30초, 따뜻한 물 2분, 찬물 30초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 항상 찬물로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따뜻한 물로 마무리하면 혈관이 확장된 상태로 샤워가 끝나는데 이것은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더 빠르게 체온이 빠져나가는 상태가 됩니다. 샤워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찬물로 마무리한 후에는 수건으로 빠르게 마찰하면서 몸을 닦으세요. 이 마찰이 피부 혈류를 추가로 자극하고 체온 회복을 돕습니다. 충분히 따뜻한 옷을 입고 몸을 보온하세요. 샤워 후 30분 이내에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온냉 교대 샤워의 효과는 한두 번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규칙성이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000명 임상 연구에서 결근율 29% 감소 효과는 한 달 이상 꾸준히 실천한 그룹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최소 30일을 꾸준히 실천하셔야 혈관이 훈련되고 신경계가 적응하고 면역 시스템이 강화되는 변화가 몸에 자리를 잡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기 싫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 30초가 한 달에서 2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서 몸이 적응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찬물이 주는 그 짜릿한 각성감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샤워 마지막에 30초에서 90초의 찬물을 끼얹는 온냉 교대. 샤워는 혈관을 200에서 300% 더 강하게 흐르게 하고 도파민을 250%, 노르에피네프린을 300에서 530%까지 폭발적으로 올려주며 면역력을 강화하고 결근율을 29% 줄이며 근육 회복을 가속화하고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복합적인 효과를 가진 강력한 건강법입니다. 단 심혈관 질환자,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부정맥, 임산부, 레이노 증후군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시도해야 하며 누구든 처음에는 반드시 점진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딱 30초만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미지근하게 그리고 조금씩 더 차갑게. 그 30초가 여러분의 혈관을 바꾸고 뇌를 바꾸고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찬물 샤워에 도전해보신 분들은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 한 잔이 하루 종일 몸 안에서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의외의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